들리죠? 들리죠? 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LLM 라지 랭귀지 모델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 컨텐션 관련된 논문 두 개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컨텐션 LLM 컨텐션 논문들 중에서 좀 오버헤드가 크게 너무 증가한다는 거 아니면은 GPU에서 메모리 사용량은 좀 줄어드는데 뭐 실제로 인퍼런스 하는 시간이 크게 증가하거나 아니면 파워 소모가 매우 큰다던가 아니면 뭐 여러 뭐 채널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구현했을 때 뭔가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많은 논문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좀 구현하는데 단순하고 그리고 단순한 아이들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뭔가 수행 가능할 만한 논문 두 개를 찾아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첫 번째 논문은 이제 프루닝으로 유명한 MIT 이제 송환 교수 랩에서 발표한 논문이 스무스 컨트라는 논문이고 두 번째는 이제 RPTQ라고 이번 유립스 2023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 이제 LLM이 기존에 연구되던 이제 비전 태스크들과 차이점이 뭐냐면은 비전 태스크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트랜스포머 계열이 좀 많다는 것과 그리고 그 175빌리언 정도 되는 이제 OPT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개수가 매우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발생하는 문제가 GPU에 담을 수 없어가지고 뭔가 그 메모리를 쪼개서 메모리를 분산을 시켜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어 뭔가 분산을 함에 따라서 뭔가 처리해야 할 작업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파워 소모도 많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LLM 컨테이션이 이제 그 대안으로 많이 제시가 됐는데 퀀타이제이션을 이제 사용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도 기존에 뭐 플로팅 포인트 32비트나 16비트를 사용하는 것 대비해서 이제 4비트 또는 8비트로 줄일 수 있게 돼서 메모리를 큰 폭으로 절감시킬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매트릭 제일 에너지 소모가 많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부분에서 인티저 연산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파워 소모가 거의 3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장점도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기존에 존재하던 많은 QAT랑 PTQ 방법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걸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왜냐면은 QAT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비용이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얻기도 힘들고 특히나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매우 많기 때문에 QAT로 돌릴 경우에 그 기존에 학습이 되어 있던 거를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PTQ 방법들 중에서도 성능이 매우 많이 좋은 것들은 약간 뭐 캘리브레이션 셋 같은 걸 이용해서 트레이닝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도 어쨌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최근 논문들은 다 그냥 민맥스 퀀타이션만 사용해 가지고 퀀테이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뭐 웨이트 매트릭스가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웨이트의 민하고 맥스 차를 구해가지고 몇 비트로 정할지 나눠서 스케일 값을 구한 다음에 그 스케일 값을 이용해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퀀테이션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가 이제 각각의 연도에 따른 그 모델의 파라미터 그리고 메모리 양의 증가를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노란색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로 GPU들의 이제 메모리 용량 같은 경우인데 메모리 용량은 지금 왼쪽이 이제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는데 메모리 용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그 LLM에 사용되는 파라미터 개수는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크게 이 갭이 점점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제 퍼텐서 컨텐션을 앞에서 이제 윈백스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텐서 단위로 할 것인가, 토큰 단위로 할 것인가, 채널 단위로 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는데요. 텐서 단위로 한다는 것은 이제 전체 피처나 액티베이션이나 아니면 웨이트 전체에서 민하고 맥스를 구해서 그 앞에서 스케일을 구한다고 했는데 그 스케일 값을 하나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성능은 좀 떨어지게 되겠지만 이 그 스케일 값은 플로팅 포인트로 저장을 하게 될 건데 이 값을 하나만 저장해도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에 대한 메모리 이득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토큰 단위로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LLM에서는 이 세로축이 토큰 단위로 들어오고 그리고 가로축이 이제 인풋 채널 단위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토큰 단위로 컨텐션을 수행해서 각각의 토큰마다 민맥스를 구하고 그리고 민맥스를 통해서 스케일 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토큰 컨텐션 방법이고 퍼 토큰 컨텐션 방법이고 반대로 이제
토큰 단위가 아니라 채널 방향으로 컨텐션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퍼 채널 컨텐션입니다. 여기서 그림에서는 이제 웨이트를 퍼 채널 아웃풋 채널 방향으로 컨텐션 한 거를 나타낸 것이고요. 근데 액티베이션 오른쪽 테이블을 보게 되면은 이제 플로팅 포인트일 때 OPT가 뭐 6.7B, 13B, 30B, 66B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그럼에 따라서 이제 성능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퍼 텐서 단위로 했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스케일 값이 하나만 존재해서 웨이트 그 메모리는 적게 사용을 하지만 그에 비해서 성능은 많이 드랍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토큰 단위로 수행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토큰에서 이제 민맥스를 구해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퍼 텐서보다는 성능이 좀 더 높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는 거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퍼 채널 왜냐면 채널 방향 토큰 각각의 토큰의 민맥스보다 각각의 채널로 했을 때 뭔가 그 비슷한 경향이 많이 보일 수 있잖아요. 채널별로 비슷한 특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퍼 채널별로 컨텐션을 했을 때는 성능이 많이 증가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내부의 그 매트리스 GPU의 매트리스 인티저 매트리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그 커널이 존재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채널별로 뭔가 연산을 하려고 하면은 성능이 많이 드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퍼 채널 방향으로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퍼 채널 방향으로는 그 컨텐션을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스무드 퀀트 첫 번째 발표할 논문은 이제 스무드 퀀트에서 이제 분석한 내용이 뭐냐면은 그렇다면 액티베이션과 웨이트의 특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보다 좀 컨센션 하기가 어렵더라. 왜냐면은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민하고 맥스가 많이 그 차이가 크고 아웃라이어가 많이 존재할수록 뭔가 그 이런 작은 값들에 대한 디테일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민맥스 컨텐션을 하게 되면은. 근데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튀는 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르게 값들이 분포를 하더라. 그래서 액티베이션이 좀 더 컨텐션 하기 어렵고 웨이트가 좀 더 쉽다. 그리고 이런 아웃라이어들이 뭐 최소 100배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웃라이어들을 뭔가 처리할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아웃라이어들 존재하는데 확인해 보니 거의 그 고정된 채널 그러니까 특정 채널 같은 경우에 이 여기서 이 축 같은 경우에 이제 각각의 채널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축이 이제 토큰 그리고 이제 이 세로 축이 이제 각각의 민맥스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 이 토큰별로 봤을 때는 거의 채널끼리 거의 비슷한 그 민맥스 값을 보이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채널별로 봤을 때는 특정 채널에서 이렇게 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채널에서 존재하는 아웃라이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스무드 퀀트에서 제시한 방법은 이렇게 웨이트는 상대적으로 컨텐션 하기 쉬우니까 뭔가 스케일을 조정을 해가지고 이 아웃라이어들을 좀 줄이고 이 대응되는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 값을 좀 더 높여가지고 곱슬 했을 때 실제적으로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만 이 액티베이션과 웨이트를 직접적으로 뭔가 수정을 해주겠다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예시 그림인데 음, 오른쪽부터 이제 컨셉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이 X가 이제 액티베이션인데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웃라이어가 존재하고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값들이 고르기 때문에 퀀타이션 하기 쉬운데 이쪽을 아웃라이어에 존재하는 채널에 스케일을 적용을 해서 좀 값을 낮추고 대응되는 웨이트의 그 채널에 스케일 값을 높여가지고 값을 높여서 똑같은 결과를 얻겠다. 실제적인 값을 보게 되면은 어 실제적인 값을 보게 되면은 이 x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로축이 토큰이고 이 가로축이 채널 방향인데 이 채널 방향으로 봤을 때 앱솔루트 맥스를 구하게 되면은 이쪽 채널 같은 경우는 값이 2가 되고 이쪽 같은 경우는 16이 되고 이쪽 같은 경우는 9가 되는데 이렇게 튀는 아웃라이어가 존재하는 채널을 이 값 스케일을 통해서 좀 낮춰서 이렇게 4로 만들고 대신에 대응되는 웨이트가 이제 이쪽이겠죠? 이쪽 같은 경우에는 4를 곱해서 늘리게 되면은 곱슬 했을 때는 결과는 같지만 여기 평탄화되기 때문에 좀 더 컨텐션 하기 쉬워진다.
이 X축 방향으로 이제 퍼 토큰 컨테션을 하게 되면은 이 X축 방향으로 컨테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1에서 마이너스 16까지 스윙을 했다면은 이 오른쪽 스무드 퀀트를 적용하게 되면은 1에서 마이너스 4까지 그 스윙을 하기 때문에 이런 E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이 좀 더 살아나게 되겠죠. 그래서 수식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이 X랑 그 액티베이션이랑 웨이트를 곱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 스무딩을 할 수 있는 그 다이로그 그 웨이트의 스케일 값이랑 웨이트의 스케일 값이랑 그리고 액티브의 스케일 값을 곱해줘야 되는 추가적인 연산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 가운데 값은 좀 더 잘 보존을 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스케일을 할 것인지 결정을 했을 때 이 X의 맥스랑 그리고 X의 맥스가 클수록 뭔가 스케일을 많이 해줘야 되고 그리고 웨이트의 맥스가 좀 작을수록 스케일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분자에다가 그 액티베이션의 맥스에다가 그 알파 파워를 적용하고 그리고 분모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의 맥스 값에다가 1 마이너스 알파를 이제 알파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둬가지고 이런 스케일 값들을 적용을 했을 때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논문에 대해서 첫 번째 스무드 퀀트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RPTQ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RPTQ에서 이제 이쪽에서 액티베이션 특성을 바라본 건 어떻게 되냐면은 어쨌든 민맥스 컨테션을 하게 되면은 이제 민하고 맥스 값을 구한 다음에 이거를 민 값을 0에 대응시키고 그리고 맥스 값을 8비트 컨테이션일 경우에서는 255 값에다가 대응을 시키게 되는데 여기서 확인해 본 거는 레이어마다 각각의 채널마다 민하고 맥스 값들이 존재할 거잖아요. 그래서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민 값을 두고 그리고 가로축 같은 경우에는 맥스 값을 플러스를 했을 때 특정 이게 지금 LNM의 레이어 제휴를 해서 QKV 이제 프로젝션 되는 이제 인풋인데 어 이렇게 맥시멈 값이 4고 그리고 미니멈 값이 마이너스 3인 쪽에 많이 모여 있게 되고 그 특정 채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맥시멈도 10으로 매우 크고 그리고 미니멈도 마이너스 10으로 매우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게 되면은 각각의 레이어마다 다 특성이 다르거든요. 어떤 거는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스프레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민하고 맥스가 비슷하게 존재하는 애들끼리 컨테션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애들끼리 따로 다른 스케일 값을 줘가지고 컨테션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성능이 좋지 않을까라고 접근한 게 이제 RPTQ의 방식입니다. 이 오른쪽 아래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RPTQ에서 제시한 방법인데 이 액티베이션을 가지고 민하고 맥스에 대해서 이렇게 채널별로 분포를 찍어본 다음에 이거를 K-민 클러스터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가지고 각각의 클러스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그러면은 이 왼쪽 그림처럼 뭔가 파편화돼 있을 거잖아요. 첫 번째 채널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1에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 2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채널이 다 각각 섞여 있게 되면은 그 GPU에서 그 매트리스 연산을 할 때 뭔가 효율적으로 연산을 처리할 수 없게 돼버리니까 이거 각각의 클러스터들을 서로 모아주기 위해서 이 인풋 채널별로 이제 리오더링을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각각의 채널별로는 서로 독립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오더링을 하고 그리고 대응되는 웨이트도 마찬가지로 리오더링을 하게 되면은 그 연산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적용시켜 준 다음에 진행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앞에서 봤던 스무드 컨트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별로 스케일 값을 다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알파만큼 낮추고 그리고 웨이트 같은 경우는 대응되는 채널을 알파만큼 높이고 해서 동일한 연산으로 만들어 주는 거고 이제 과거 제시됐던 방법 중에 이제 LLM 인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쪽은 아웃라이어를 어떻게 처리했냐면은
아웃라이어 같이 튀는 애들이 존재할 경우 이쪽은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처리하고 그리고 튀지 않는 부분은 인티저 연산을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메모리에 섞이는 문제가 존재하게 되고 그두 번째로 플로팅 포인트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워도 많이 소모하게 돼서 좀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VSQ 같은 것도 많이 기본적으로 많이 적용하는 방식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세세하게 나눠요 그룹을. 그래서 뭐 그 스케일 값들을 엄청 많이 구해가지고 각각의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쪼개놓게 되니까 각각의 스케일이 최적의 값으로 찾아지게 되는 대신에 메모리 소모량도 많고 그리고 연산량도 각각의 그 스케일 값들에 대한 연산량도 많이 증가하게 돼서 그런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RPTQ 방식을 적용했을 때 연산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적용한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로 그 레이어 놈에서 수정을 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들어오는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채널별로 뭔가 셔플을 앞에서 리오더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이어 롬에서 뭔가 데이터를 읽어줄 때 메모리에서 메모리에서 그 오더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베이스랑 그 오프셋을 통해 가지고 이 섞어 이미 섞여 있는 채로 데이터를 읽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R1 상태가 그 리오더링 원된 상태로 데이터가 각각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출력으로 나갈 때는 웨이트 순서만 바꿔주게 되면은 이 아웃풋 채널을 섞는 것 자체가 그 다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의 이부 채널을 섞는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웨이트를 미리 섞어주는 웨이트를 미리 우리가 넣어줄 수 있는 거니까 이걸 미리 섞어놓게 되면은 아무런 오버헤드 없이 리오더링을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트랜스포머의 이제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에서는 이 중간에 키랑 쿼리랑 키에 대해서 매트리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네 둘이 같은 오더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만 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R1이랑 R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이렇게 K-mean 클러스터 알고리즘을 돌릴 때 민하고 맥스만 가지고 각각의 그 액티베이션의 민하고 맥스만 가지고 했다면은 이 쿼리랑 키를 곱할 때 같은 오더로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쿼리랑 키의 민맥스를 다 각각 구해가지고 이걸 4디멘션 데이터를 만들어서 4디멘션에 대해서 K-mean 클러스터를 구해서 R2를 구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적용해서 리오더에 대한 그 하드웨어 비용을 그 연산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스무드 퀀트랑 RPTQ를 비교하면은 스무드 퀀트 같은 경우에는 어 그 포스트 트레이닝 컨텐션 할 때 그 많이 연산할 게 많이 없거든요. 각각의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맥스를 구하고 그리고 웨이트의 맥스를 구하고 그리고 그 스케일에 따라서 그냥 스케일만 적용을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단순한데도 하드웨어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왜냐하면 실제로 뭔가 연산에 기여를 하지 않고 미리 액티베이션을 웨이트를 미리 바꿔놓는 거기 때문에 하드웨어 연산량이 크게 증가시키지 않지만 아무래도 단순한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그룹핑 퀀타이션 방법에 비해서는 뭔가 성능이 좀 좋지 않다는 단점이 존재하고요. RPTQ 같은 경우에는 얘도 충분히 뭐 K-mean 클러스터 방식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매우 빠르거든요. 그래서 슬무드 퀀트에 비해서는 어쨌든 PTQ로 하는데 연산량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빠른 편이라서 큰 LLM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더라. 대신에 작은 이제 오버헤드들이 존재하는데 어쨌든 스케일 밸류 각각의 그 클러스터마다 스케일 밸류를 각각 다르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 메모리 오버헤드가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리오더링이랑 약간 그 클러스터가 많이 쪼개질 경우에는 플래그멘테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치 매트리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레이턴시가 오버헤드가 좀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복잡한 대신에 어쨌든 스무드 퀀트보다는 성능이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메소드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뒤에는 익스페리먼트 설명을 드릴 건데 혹시 방법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은 익스페리먼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화면 공유할게요. 예, 보일까요? 화면이? 화면 잘 보이나요? 안 보여요? 어허,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어허, 뭔지. 음, 음, 음. 아, 안 되는구나, 잘. 아, 혹시 거기서 화면 공유해줄 수 있어요? 네, 잠시만요. 저 이거 풀게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체크를, 내가 그걸 옮기면서 안돼 있구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익스페리먼트를 일단 크게 세 개의 매트릭에 대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럼 마지막에 이거 RPTQ랑 스무드 펀트를 한 번 더 비교를 하면서 파트를 마무리를 할 건데, 우선 어쨌든 딥러닝을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어큐러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을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리소스를 세이빙하고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잖아요. 그래가지고 메모리 컨섬션과 레이턴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LLM 모델 이어서 특별히 들어가 있는 매트릭인 것 같은데, 퍼플렉시티도 같이 확인을 하고, 뭐 마지막에 이 두 개를 총체적으로 비교를 하는 구성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accuracy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요. 이제 RPTQ 거를 먼저 들고 왔는데, 여기선 총 6개의 제로샷 태스크에 대해서 LLM 모델을 돌리는 거를 해왔고요. 그래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여기 보면은 WA, A16 어쩌고 하면서 W4, A16 이러면서 옆에 막 써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W가 이제 웨이트고 A가 액티베이션이라서 W4, A16이면은 웨이트를 4비트로 퀀타이제이션을 하고 액티베이션 16비트로 했다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RPTQ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를 4비트보다 더 큰 숫자로 퀀타이제이션을 해서는 실험을 하나도 안 했고요. 어쨌든 어려운 건 액티베이션을 퀀타이제이션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액티베이션만 이제 16부터 스케일 다운을 하면서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게 한 가지 되게 인상적인 포인트였고, 또 하나는 이제 어텐션을 수행을 할 때 이제 쿼리 키 밸류가 있잖아요. 그 저기 제가 노란색으로 네모 박스를 해놓은 데를 보면은 이제 W4, A4 한 다음에 뒤에 KV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쿼리 같은 경우에는 인터저로 퀀타이제이션 하지 않고 걔는 플로팅 포인트로 둔 다음에 키랑 밸류만 퀀타이제이션을 진행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좀 더 적은 양의 매트릭스를 퀀타이제이션을 하다 보니까 어큐러시 드롭이 다른 거에 비해서 적게 일어나고 따라서 웨이트랑 액티베이션이 더 낮은 비까지 퀀타이제이션을 할 수 있어서 이 표에서 보면 맨 아래에는
웨이트와 액티베이션을 모두 3비트로 퀀타이제이션을 한 경우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어큐러시 드롭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그 드롭 수치가 크지 않아서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한 모델 같은 경우는 OPT라 그래가지고 오픈되어 있는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프리 트레인드 트랜스포머 모델이고요. 1.3빌리언부터 6.6빌리언까지 다양한 스케일의 모델에서 실험을 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어큐러시 드롭이 크지 않고 잘 수행을 했다 정도의 뉘앙스의 실험이었습니다. 이거는 스무드 퀀트의 결과인데, 스무드 퀀트는 실험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얘는 좀 작은 스케일의 OPT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실지 않았고, 그래프 정도만 실려 있는데, 이건 뒤에서 비교하는 파트에다 그 그래프를 실어 놓고요. OPT 모델 중에서 제일 큰 사이즈인 175빌리언을 갖다가, 이제 스마트 퀀트랑 다른 모델들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RPTQ 같은 경우는 자기네 방법론 안에서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써야지 제일 잘 되는지 실험을 했고요. 스마트 퀀트 같은 경우는 자기네께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얼만큼 성능이 잘 나왔는가를 보여주는 실험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스마트 콘트도 그 안에 O1부터 O3까지 세 가지 종류의 모델로 나뉘는데, 이거는 어쨌든 웨이트는 다 이제 퍼 토큰 퀀타이제이션을 했고, 액티베이션을 어떻게 퀀타이제이션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O1, O2, O3로 나눴는데, 일단 실험을 해봤더니 O3 세팅에서 제일 이제 효율적으로 연산을 진행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상 스무드 퀀트 O3 모델을 활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OPT 175빌리언으로 실험을 한 결과를 보면은 저 LLM.int8이라고 하는 거를 제외하면은 스무드 퀀트가 이전의 대부분의 퀀타이제이션 메서드보다 성능이 좋고 그리고 거의 이제 플로팅 포인트 16으로 했을 때랑 비슷한 성능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끝에 이제 위키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저 컬럼 같은 경우는 저거는 이제 perplexity여가지고 뒤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OPT 말고 다른 모델 갖다가 실험을 했는데도 잘 된다 정도의 얘기를 실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다음에 이거를 그 LLM.int8이랑 좀 더 직접적인 비교를 하려고 그 순서를 조금 섞어가지고 스무드 퀀트를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이제 레이턴시 얘기를 좀 해볼 거거든요. LLM.int8이 아까 앞에서 봤을 때 스무드 퀀트랑 비견되는 성능을 만드는 거의 유일한 메서드였는데 확인을 해보면은 레이턴시 측면에서 스무드 퀀트가 LLM.int8보다 한 2배에서 1.5배 정도의 이제 효율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메모리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한 효율을 보여주고 레이턴시에 있어서는 스무드 퀀트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성능이 같다면은 이점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X축 같은 경우는 이제 시퀀스 랭스고 트랜스포머는 그 특성상 시퀀스 랭스의 제곱에 비례하게 그 연산 속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시퀀스가 늘어남에 따라서 얼마나 속도가 느려지나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건 RPTQ 얘긴데 얘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RPTQ 메서드 안에서만 실험을 했어요.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이제 생각보다 이제 쿼리를 퀀타이즈를 하지 않고 키밸류 퀀타이제이션만 진행을 해도 메모리에 있어서 그렇게 컨섬션이 커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성능도 비슷하고 메모리도 비슷하게 먹으면은 차라리 이제 그냥 뭐 키밸류만 퀀타이제이션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여기서 이 실험 결과에서 더 나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키랑 밸류가 쿼리에 비해서 캐시되어 있을 때 차지하는 그 메모리 용량이 크다 보니까 이 메모리 용량을 크게 잡아먹는 얘네들만 퀀타이즈를 해도 충분했다. 충분히 이제 메모리 리덕션이 있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논문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perplexity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perplexity 같은 경우는 더 낮은 수치일수록 더 성능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앞에 있는 슬라이드에 잠깐 적어두긴 했는데
NLP에서 뭐 예를 들자면 뭐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같은 거를 할 때 후보로 몇 개의 토큰을 고려하느냐 평균적으로 이것이고요. 좀 얘가 고민을 많이 할수록 얘가 성능이 안 좋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작은 스코어가 좋은 스코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perplexity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얘는 perplexity도 충분히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챕터이고요. 이제 위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스무드 퀀트 O1을 알파 0.8로 두고 라마 모델에 대해서 실험을 한 거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앞에서 봤던 OPT 모델에 대해서 실험한 거는 이제 오른쪽 표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람다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accuracy고 옆에 위키 텍스트가 그 perplexity인데 보면은 제로 퀀트라든지 이전의 다른 메서드 같은 경우는 perplexity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데 비해서 스무드 퀀트는 이게 기존 퀀타이제이션 이전과 잘 유지가 된다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RPTQ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낮은 이제 perplexity를 보였고 수치적으로 보면은 얘랑 얘도 이제 보면 이게 30빌리언짜리인데 30빌리언짜리에서 perplexity가 조금 더 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얘가 좀 더 성능이 잘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한 가지 더 이제 비교를 가지고 왔는데 클러스터를 만들잖아요. K-means 클러스터에서 그 K 값을 뭘로 잡느냐가 아무래도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될 테니까 K 값을 이제 1부터 32까지 2의 배수로 바꿔가면서 실험을 진행을 해봤더니 클러스터 한 4개 정도만 되어도 충분히 좋은 성능이 나온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퍼플렉시티의 측면에서. 뭐 모델이 클수록 성능이 좋다는 뭐 당연한 얘기일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RPTQ랑 스무드 퀀트를 한 번 더 비교를 하면서 이 발표를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스무드 퀀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RPTQ보다 좀 더 큰 모델을 가지고 이제 175빌리언 모델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재되어 있는 정확한 수치는 얘가 좀 더 높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한 75% 어큐러시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RPTQ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제일 큰 게 66빌리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 69.99%의 어큐러시가 나왔고, 근데 이제 요 수치적으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표로만 그려놓은 얘를 보면요. 한 66빌리언으로 봤을 때 스마트 퀀트가 얘도 한 68, 9% 나오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쯤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더 낮을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RPTQ가 어큐러시 측면에서 스마트 퀀트보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비교를 그냥 마무리를 해뒀고요. 왜냐면 이 외에는 예를 들자면은 perplexity 같은 경우도 perplexity라든지 accuracy라든지 뭐 latency 같은 측면에서 있을 때 뭐 RPTQ 같은 경우는 배치 사이즈를 좀 크게 하고 시퀀스 렌즈도 한 2000, 4000 단위에서 실험을 하는 데에 비해서 스무드 퀀트는 최대로 시퀀스를 잡았을 때가 256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워낙 그런 스케일이 다르다 보니까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더라고요. 이거 외에는. 그래서 이 정도로 익스페리멘트 파트는 마무리를 하고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대충 요약을 하자면은 스무드 퀀트 같은 경우는 일단 액티베이션을 스무딩 해가지고 그 디피컬트를 웨이트로 전가한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노벨티가 있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이제 레이턴시라든지 메모리 유저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이제 이점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 RPTQ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리오더를 한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참신한데, 그 리오더링을 해야 되는 이제 오버헤드 시간이 있다 보니까, 레이턴시 측면에서는 아마 스무드 퀀트보다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래도 얘는 이제 또 키랑 밸류만 퀀타이즈를 한다는 또 다른 이제 노벨한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메모리 리덕션의 이점을 충분히 취하고 있다라는 생각과 함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